지난 맞대결에서 혈투 끝에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홈무패 보스턴에게 TD 가든 첫 패배를 안겨준 덴버가 자신들의 홈으로 리그 승률 1위 보스턴을 불러들였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덴버와 강력한 우승 후보 보스턴의 만남은 이번 시즌 최고의 빅매치이자 어쩌면 미리 보는 파이널이었죠. 부담스런 덴버 원정에 나선 보스턴의 관건은 원투펀치의 컨디션. 다행히 테이텀과 브라운의 슛감은 괜찮아 보였고 마줄라 감독은 다소 독특한 매치업을 가져가는데요. 바로 포르징기스에게 요키치 전담 수비를 맡긴 겁니다. 평소 포르징기스가 헬프 디펜스를 맡은 걸 감안하면 생소했고 높이는 몰라도 힘에선 요키치에게 압도적 우위가 있었죠. 사실 누가 붙어도 요키치를 1대1로 제어하긴 쉽지 않습니다. 마줄라 감독의 수비 전술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자 보스턴은 포르징기스와 호포드를 동시에 투입하는데요. 높이를 강화한 원정팀이 요키치에게 다소 부담을 주는 동안 테이텀이 득점을 이어나간 보스턴은 리드를 놓지 않았죠. 그런데 틸먼까지 내보낸 원정팀이 요키치를 어느 정도 막던 시점, 그들의 불안 요소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벤치에서 나온 페이튼 왓슨이 테이텀을 잘 막아주면서 약간 밀리나 싶던 덴버는 그리 어렵지 않게 따라붙었고 요키치도 상대의 투빅 라인업에 적응을 완료해갔죠. 여기에 버벅거리던 자말 머레이까지 3점 버저비터를 터뜨리며 시작 1에 끌려가던 덴버는 기어이 스코어를 뒤집습니다. 보스턴으로선 분통 터질 만한 버저비터가 나왔네요. 사실 보스턴이 내심 믿던 구간은 요키치가 빠진 2쿼터 초중반. 그런데 오히려 이 무렵 공격이 안 풀린 건 원정팀이었고 제일런 브라운이 투지 넘치는 풋백 득점을 올리긴 했으나 직전 버저비터의 감각을 잊지 않은 자말 머레이는 미스매치까지 적절히 활용하며 2쿼터 초반을 책임집니다. 머레이에게 바라는 점이 요키치가 없을 때의 에이스 역할이죠. 게다가 덴버 벤치 선수들도 기대 이상의 득점 지원에 나서며 보스턴은 제일런 브라운이 1옵션 모드를 가동했음에도 상대와의 득점 공방전에서 우위를 잡지 못합니다. 강점이라 생각했던 벤치 구간에서 밀린 보스턴. 요키치와 테이텀이 투입되며 주전 대결이 펼쳐지는데요. 1쿼터 막판부터 주춤하던 테이텀의 기세는 살아나지 않았고 반면 덴버에는 니콜라 요키치가 있었습니다. 7득점에 그치던 요키치는 적극적 공격에 들어가더니 테이텀이 보는 앞에서 딸깍 농구를 시전하는데요. 요키치의 그 농구가 깨어나는 건 보스턴이 원치 않는 일. 이럴 때 에이스 싸움으로 응수해야 할 제이슨 테이텀은 야투 시도조차 하지 못한 채 턴오버를 범하더니 만회에 나선 다음 포제션에서도 오펜스 파울을 저지릅니다. 2번 연속 슛도 던지지 못하고 공격권만 내주는 테이텀. 물론 보스턴은 제이슨 테이텀의 무기력함에도 불구하고 브라운이 전반에만 22점을 몰아치며 고군분투해줬지만 어느새 20점 고지가 눈앞에 다가왔던 니콜라 요키치는 포르징기스 앞에서 보란듯이 뱅크샷 버저비터를 추가합니다. 1쿼터에 이어 또다시 버저비터로 마무리한 덴버. 그 중심엔 2쿼터에만 13점을 쓸어담은 요키치가 있었죠. 하지만 보스턴은 테이텀이 아니라도 충분히 강팀이었습니다. 요키치 수비에 어려움을 겪던 포르징기스가 백투백 3점을 터뜨리며 수비가 아닌 공격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과시하면서 원정팀은 3쿼터 시작과 동시에 2점 차를 만들어냅니다. 역시 리그 승률 전체 1위의 저력이 곧바로 나오네요. 이 무렵 덴버도 다른 쪽에서의 득점 지원이 시원찮았으나 요키치만큼은 꾸준히 포르징기스의 수비를 공략해갑니다. 아무래도 포르징기스 혼자로는 당해내기 어렵겠네요. 파워에서 밀리다 보니 새로 수비가 좋아도 별 의미가 없었고 보스턴은 제일런 브라운의 꾸준한 득점을 앞세웠으나 이제는 살아나야 할 테이텀은 실책만 쏟아내더니 간신히 드라이빙 레이업을 올려놓는 듯 했지만 이 과정에서 손목 쪽에 불편함을 보입니다. 이러다 보니 손쉬운 레이업 기회마저 놓치는 테이텀. 테이텀이 이렇게 부진하다면 보스턴이 이기기 쉽지 않을 텐데요. 1쿼터 초반 버닝 이후 그의 존재감이 아예 사라진 사이 원정팀의 희망 요소는 브라운의 뛰어난 퍼포먼스였습니다. 브라운의 슛감이 식지 않은 건 그들에겐 천만다행인 일. 비록 브라운은 놀라운 야투 효율을 과시하고도 3쿼터까지 자유투를 6개나 흘리긴 했지만 사실 그의 폭발이 없었다면 강력은 더 커질 수 있었습니다. 어느새 34득점을 쓸어담는데 성공한 제일런 브라운. 물론 요키치 제어에 실패한 보스턴은 계속 끌려다니긴 했지만 10점의 강력은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수준이었죠. 관건은 보스턴의 불안 요소가 된 테이텀이 언제 깨어나냐는 것.
바쿼터 시작과 동시에 그는 적극성을 드러내는데요. 다만 이 장면은 라인 크로스가 불려도 할 말 없어 보였고 덴버 입장에선 꽤나 석연치 않은 판정이 지나간 가운데 Tatum. Tatum drives quick. Ooh, Watson. Up high. 페이튼 왓슨의 멋진 블록이 테이텀의 야투를 진압해버립니다. 시종일관 소극적이던 테이텀의 길을 제대로 꺾는 순간 만회해보려던 그의 레이업 시도마저 무위에 그쳤고 자말 머레이의 플로터는 덴버에게 11점차 유세를 안깁니다. 하필 테이텀의 굴욕이 나온 직후였기에 의미가 컸네요. 여기서 따라붙어야 하는 보스턴은 브라운을 빠르게 내보냅니다. 3쿼터까지 31분을 소화하던 그는 체력이 떨어질만 했으나 자칫 무너질 뻔한 팀을 구해내는 중요한 3점을 터뜨렸고 덴버가 요키치가 없는 구간 생산력이 주춤해진 동안 브라운의 아웃렛 패스를 받은 할러데이가 6점 차를 만듭니다. 브라운이 힘을 내주며 다시 추격에 나서는 보스턴. 역시 보스턴을 무난하게 꺾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결국 급해진 덴버는 요키치를 코트에 내보내야 했고 그는 투입 직후 자유투를 얻어내며 성능이 탁월함을 과시합니다. 애초에 프리차드와 매치업으로 만난 게 보스턴에겐 불운이었죠. 이후 기세를 잡은 덴버는 페이튼 왓슨이 화끈한 덩크는 물론 이번엔 브라운을 상대로 환상적인 블록을 성공시키며 공수 양쪽에서 확실한 에너자이저 역할을 해줍니다. 왜 덴버 팬들이 그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겠네요. 그렇게 종료 5분 전까지 두 팀의 강력은 10점이 유지되었고 덴버의 리드 수성 능력은 명불허전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홈팀이 무난하게 앞서가던 종료 4분 전 파울을 당했다고 판단한 요키치가 매우 강력하게 항의했고 그에게 돌아온 것은 테크니컬 파울이었습니다. 이는 코트 분위기를 분명 바꿔놓을 수 있는 장면. 이 와중에 브라운은 어느덧 40점 고지를 점령하는데요. 남은 시간상 양쪽에게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었죠. Jokic and Porzingis. He spins off him. Miss it. Oh! Aaron Gordon. The 이 살떨리는 상황에 에런 고든이 충격적인 팔로우 덩크를 꽂습니다. 디안드레 조던을 실신시켜버린 그의 덩크. 다만 고든의 하이라이트급 덩크에도 불구하고 보스턴의 끈질긴 추격전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득점에선 큰 존재감이 없던 할러데이는 청음같은 3점을 터뜨렸고 계속 쫓기던 덴버는 요키치의 딸깍 농구를 꺼내는데요. 알고도 못 막는 요키치의 공격에 분통 터질만도 했지만 갑자기 불타오른 할러데이가 3점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두 팀의 차이는 불과 2점으로 바짝 좁혀집니다. 이제 이날 경기를 통틀어 가장 중요했던 포제션. 이때 머레이가 볼을 흘리는 대형 사고를 치는데요. Tatum blows it Brown. Right out to Tatum for the lead. Jokic the rebound. 그러나 결정적인 오픈 찬스에 있던 선수는 하필 제이슨 테이텀. 그는 영웅이 될 기회를 마지막까지 날리고 맙니다. 끝내 팬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제이슨 테이텀. Gain Jokic a couple of spins. Jokic the hook. No, he leaves it for Gordon. What a pass. 그리고 요키치와 고든이 합작한 엘리우 플레이는 사실상 승리를 확정짓는 가장 덴버스러운 루트였죠. 원정팀의 좀비 같은 추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결국 에이스 대결에서 완벽히 판가름난 미리 보는 파이널. 테이텀이 이번 시즌 최악의 경기에 허덕인 동안 요키치가 당연히 트리플 더블을 기록한 덴버는 보스턴과의 시즌 전적을 2승 0패로 마무리합니다. 니콜라 요키치가 자신의 농구력을 새삼 증명한 반면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하며 팀 패배를 자초한 테이텀. 어쩌면 이것이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아니었을까요?